TWA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 TWA 후디니 Need Help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후디니에서 엑셀 자료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TWA 후디니 네이버 카페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래님의 질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엑셀 파일을 후디니에 적용하여 연도별 데이터 사용량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때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스캐터의 점 개수로서 이용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각각의 점들이 랜덤하게 움직이면서 파동이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린다면 충분히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힙 파일 잘 봤고요.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을 잘 구상하셨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스타일에 맞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첫 번째, 후디니에서 엑셀 데이터 불러오기. 두 번째, 선 그래프로 바꾸기. 세 번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으로 변환시키고 그 값을 다른 곳에 적용시키기. 이렇게랍니다. 오늘 수업을 무리 없이 쫓아오시려면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이 강의에 이용될 엑셀 자료는 TWA 후디니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 몇 가지 엑셀 파일들을 드렸고요. 엑셀 자료를 후디니에서 불러올 때 단순히 후디니에서의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엑셀 자료를 잘 가공해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 신경 써서 듣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우선은 제가 드린 엑셀 자료 중에서 A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연도별 무 재배 면적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을 일반 무가 얼만큼 재배가 되었는지 연도별로, 그리고 가을 총각 무가 연도별로 얼만큼 재배가 되었는지 나와 있는 그래프랍니다. 그리고 밑에 시트를 보시면 일반 무는 시도별로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얼만큼 재배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시트에는 총각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서 연도별 배추, 시도별 배추에 대한 내용도 넣어두었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한국통계청에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조금 제가 각색을 했고요. 오늘은 연도별 무 재배 면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어떻게 후디니에서 다룰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후디니에서 부를 수 있는 엑셀 파일의 형식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드린 파일을 보시면요, A와 B의 확장자가 같고요, C부터 G까지의 확장자가 같아요. A와 B를 보시면 X, L, S, X로 되어 있고요, C부터 G까지는 CSV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엑셀의 결과는 X, L, S, X 파일로 되어 있고요. 엑셀에서 CSV라는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후디니에서 자료를 부를 때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셀에서 이용하는 자료를 그대로 텍스트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깨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CSV 파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컴마로 나뉘어 있는 파일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엑셀에서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파일 형식에서 보시면 CSV 쉼표로 분리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미리 이미 준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직접 저장해 보시고 불러오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취소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후디니에서 텍스트 파일을 부를 때 한글이 섞여 있는 건 굉장히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영어와 숫자로만 이루어진 게 안전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파일 드렸는데 막 엄청나게 다른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을 영어로만 바꿔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린 B 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 시트를 보시면요, A 시트에서는 자, 연도별 무에 이 내용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연도별 무 이 하나의 시트에 3개의 그래프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일반 무에 대한 내용과 총각 무에 대한 내용을 이쪽 시트에도 몰아 넣어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영어로 다 바꿔줄 거예요. 영어로 다 바꿔준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자, CSV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저장한 내용이 C가 될 거예요. 한번 C 파일도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취소 누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가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영어로 바꾼 자료입니다. 보시면 자, 베이직 무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 총각 무에 대한 내용 건 앵글로 썼고요. 자, 한번 먼저 예측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자료를 후디니에서 부른다면 이 값은 어떻게 읽히게 될까요? 플롯의 정보로 읽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01.000 이런 식으로 읽혀질 거랍니다. 자, year, 이건 어떻게 읽히게 될까요? 이걸 읽으려면 어떤 단위로 읽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스트링으로 읽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제가 지금 클릭한 이 구간은 비어있는 구간이죠. 이 부분은 후디니에서 어떻게 읽게 될까요? 비어있는 공간도 0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값은 어떻게 읽히게 될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우리는 11,372라는 걸 알고 있는데 보시면 컴마가 찍혀 있죠. 자,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는 상태로 CSV 파일로 저장이 된다면 이 내용을 읽지를 못합니다. 이 내용을 글자로서 인지하기 때문에 이열처럼 글자로서는 읽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플롯에 대한 숫자로는 읽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가 읽히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천 단위 정보들은 읽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 꼭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수정을 해주면 되냐면요. 보시면 드래그 해주시고 이곳에 통화라고 되어 있죠. 돈의 단위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특정 서식 없음을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서식 없음을 꼭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고친 D 자료를 후딱 볼게요. 자, 제가 드린 D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C 자료와 큰 차이는 없지만 훨씬 더 후디니에서 자료를 읽어내기에 알맞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숫자와 영어로만 되어 있고요. 숫자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컴마 같은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후디니에서 자료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후디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히 인터페이스를 수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를 볼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곳에 삼각형 표시를 클릭해 주시고요. 위아래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지오메트리 스프레드를 꺼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브젝트 단위에서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이름은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 쓸 노드는 바로 테이블 임포트 노드인데요.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 임포트 노드를 꺼내주시면 이게 파이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여기 이렇게 느낌표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느낌표가 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파일을 선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결과도 불러오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자, 이제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제가 당부의 말을 하나 드릴게요. 종종 파일명을 지정할 때 한글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글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요. 후디니 공부하니까 한글로 후디니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연습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청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기왕이면 다 영어로 쓰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D1 파일을 부를 거고요. 여러분이 직접 수정한 CSV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을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어와 숫자로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경로는 기왕이면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한번 불러볼게요. 자, D 파일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D 자료가 잘 불러졌고요. 가장 먼저 디폴트 세팅에서 파일을 불러왔을 때 어떻게 정보가 입력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는 이곳을 좀 확인을 할 건데요. 이곳에서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불러왔을 때 가장 먼저 포지션의 정보에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후디니에서 정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포지션이기 때문에 포지션의 정보로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이곳의 네임을 다른 걸로 바꿔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포지션의 정보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속성으로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한번 A라는 어트리뷰트로 저장을 해볼게요. 대문자 A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곳을 클릭해주면 이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보시면 포지션에 있었던 모든 정보가 A라는 어트리뷰트를 생성하면서 다 0으로 바뀌었고요. A라는 어트리뷰트이 생성되면서 A의 정보가 쌓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A의 자료와 우리가 미리 준비해뒀던 엑셀 자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 줄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2001 써있죠. 2001 써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이 부분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이곳입니다. 영어는 불러지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5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불러져 있고 이 뒷 내용이 불러지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수정을 해주면 전체 내용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어트리뷰트 랭스에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엑셀 자료를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자, 가로로 총 19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3개만 불러진 거예요. 이 부분은 어트리뷰트 랭스가 3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19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를 써주면 이곳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이곳이 19로 바뀌면서 A에 대한 정보의 길이가 19개까지 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숫자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8로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크게 보고요. 엑셀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보시면 이곳의 정보가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0, 0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0일까요? 쭉 가다가 빈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 밑으로도 쭉 0인데 여기는 정보가 없어서 0인 거고요. 여기는 정보가 있지만 글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읽혀지지 않고 0으로 쓰여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모든 정보가 잘 불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보를 불러올 때 예를 들어서 p.x, p.y, p.g 이런 식으로 정보가 3개 있을 때 첫 번째 정보를 .x로 부르고 두 번째 정보를 .y, 세 번째 정보를 .g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런데 이처럼 정보의 개수가 19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불러줄 방법이 없습니다. 자, 불러줄 방법 사실 있어요. 그런데 편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연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기왕이면 attribute을 연도에 대한 year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총 생산량인 이 부분을 total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증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당장 증감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면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콜럼 넘버와 네임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이 부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불러온 D번 자료에 대한 테이블 임포트 다시 하나 복사하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C 해주고 컨트롤 V 할게요. 자,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A1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2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선은 정보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테이블 임포트 노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어떠한 정보도 불러오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서 number of attributes 속성의 개수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플러스를 눌러주면요. 자, 우리가 이용할 attribute이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자, 하나 생성이 되었는데 이름이 P이기 때문에 P의 정보가 들어가서 attribute이 생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에 연도를 나타내는 year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year라고 써주시면 지금 attribute length가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줄을 불러온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정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attribute length를 1로 줄여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attribute year는 연도에 대한 플롯 정보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콜럼 넘버를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새로운 attribute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number of attribute에서 플러스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플러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 내용이 자, 이 내용이 기존에 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P가 써있죠. 자, 디폴트 값이 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러온 정보가 다시 포지션의 정보로 불러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복된 결과가 들어오고 있고 자, 원치 않는 3개의 정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토탈을 쓰도록 할게요. 그럼 이곳에 토탈에 대한 어치뷰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토탈에 대한 어치뷰이 생성이 되었고요. 보시면 이어가 여기 있고요. 이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고 토탈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토탈의 첫 번째 값에 이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죠. 왜 그럴까요? 보시면 콜럼 넘버가 0부터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값을 1로 올려볼 건데요. 이 값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자, 13689입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온 게 보이시나요? 자, 지금 이 값이 5죠. 자, 이 부분의 숫자를 하나 더 늘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이쪽으로 넘어왔죠. 자, 콜럼 넘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자, 이곳에 숫자 2가 써있다면요.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 콜럼부터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만약에 우리가 토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엑셀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내용을 부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어치뷰 랭스가 3일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1로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만 딱딱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시각적으로 이 값들을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부터의 내용은 attribute wrangle, vex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는 상태로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ttribute wrangle과 vex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질문자님,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잘 보셔야 해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 건요, 토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선 그래프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려면 지금 모든 점이 이곳에 몰려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값이 0,0,0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p.x의 값을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분배해 줄 예정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치뷰트 랭글을 꺼내주고요.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플래그 키고요. 러너버는 포인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러너버를 포인트로 두셔야 합니다. 자, 어치뷰트 p.x에 대해서 정보를 수정할 건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죠? 자, 각각의 포인트 넘버를 이곳에 불러와 준다면 이곳은 0, 이곳은 1, 2, 3, 4 이런 식으로 1의 간격으로 x의 점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곳에 attribute pt num을 입력해 준다면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1 간격으로 포인트가 나열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토탈의 값이 y 값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ribute p.y는 attribute total. 자, 우리가 attribute tota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뭐 플롯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안 써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점이 사라졌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서 봐도 너무 높죠. 이 값에 곱하기 0.001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 0.001을 했더니 토탈의 값이 곱하기 0.001이 된 상태로 p.y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정보들을 선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add를 꺼내주시고요. add 연결해 주시고 플래그 켜신 다음에 폴리곤 가셔서 바이 그룹 눌러주시면 자, 선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스캐터의 점의 개수로 이용하길 바라셨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선 그래프로 만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스캐터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은 토탈 카운트가 10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개의 점이 생성이 된 거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불러온 토탈의 값이 스캐터에 이곳에 들어간다면 이곳의 점의 개수가 바뀌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불러온 엑셀의 이 값들은 간격에 대한 어떠한 다른 설명이 없어요. 4번과 5번 데이터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될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캐터가 뚝뚝 끊기면서 갑자기 증가하고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 방식으로 고지고대로 이곳에 값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마냥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값을 이곳에 불러오려면 자, 지금 보시면 자, A2 노드에 4번 포인트에 토탈의 첫 번째 정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포인트 펑션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포인트 펑션에 가장 먼저는 주소를 써주겠죠. data slash A2 그리고 이곳에 4번 정보에 토탈이었죠. 그리고 토탈 정보는 한 개이기 때문에 0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값인 이 값이 불러와진 거예요. 자, 이 값이 불러와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 정보는 5가 될 거고요. 6, 뭐 7, 8, 9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최초 입문 강의 3강에서 시계 애니메이션 만들기 반동 시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선 그래프로 나타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곳을 따라 움직이는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그 포인트에 y 값을 불러서 이곳에 넣어줄 예정입니다. 자, 한번 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곳에 있는 토탈 카운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채널 해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뭘 할 거냐면요, 카브 노드를 이용할 건데요. 카브 노드를 연결해 주시면 지금은 0.2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만큼이면 이 정도가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1까지의 정보까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값이 움직이면 끝에 보이는 이 점,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할 점이에요. 자, 이 점은 몇 번 점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0번 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퍼스트 6값이 이동함에 따라 0번 점의 높이가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높이 값을 스캐터의 토탈 카운트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0번 점을 떼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블라스트 노트 꺼내주고요. 연결해 주신 다음에
그룹 타입은 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0번을 떼어내도록 할게요. Delete Non-Selected 클릭해 주고요. 자, 0번 점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카브에서 first 6값을 이동시켜 준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떼어낸 점에 y값만 이용을 해준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 이 포지션 y값과 토탈 값은 자 0.001배 차이가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캐터에서 포인트 펑션을 쓰실 때 이 값을 불러도 되겠고요, 이 값을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 포인트 펑션을 이용할게요. 포인트 써주고요, 주소를 입력할 건데 알아보기 쉽게 주소 노드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R2로 쓰겠습니다. 자, 이곳에 포인트 써주시고요, 포인트 펑션이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닷다 슬래시, 자, 상위 단계에서 R2 노드로 갈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점을 부를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어치블 랭글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점에서 고르는 거였다면 곤란했을 텐데 R2에는 0번 점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지워졌네요. 다시 쓸게요. 포인트 펑션 써주시고 주소 닷다 슬래시 R2 써주시고 0번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부를 건데 어떤 내용을 부를 거죠?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부를 거예요. 포지션은 총 3개의 정보가 있죠. X, Y, Z. 그 중에 Y는 1을 써주면 됩니다. 1 써줄게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6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자, 이곳에 가서 보시면 6.07이라는 값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인티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래 불러진 값이 6.0735 이 값이었을 테지만 인티저로 바뀌면서 6이 입력된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캐터의 결과를 켜두고 카브의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리드에 스캐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브에서 퍼스트 6 값을 바꿔볼게요. 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불러온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캐터의 P 값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R2에 있는 정보 중 토탈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 토탈을 써보겠습니다. 토탈. 자,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조금 너무 많은 감이 있긴 한데, 자, 카브에서 퍼스트 6값을 옮겨볼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빼곡해지고 줄어들었다가 또 빼곡해졌다가 줄어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좀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어치빌 랭글을 새로 붙여줄 거고요. 여기서 썼던 포인트 펑션의 주소는 새롭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치빌 랭글 하나 달아줄게요. 그리고 자, 우리는 어치빌 토탈을 가지고 있지만 토탈 말고 새로운 어치빗을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요, 플롯 어치빗이고요, 리절트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절트라는 어치빗은 어치빗 토탈에 채널을 곱해줄 건데요, 채널 이름은 멀티플라이 해서 MULT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엑셀 자료에서 부른 5994.83 이 값은 너무 커서 가공하기 불편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포지션 Y 값으로 0.001배 곱해줬죠. 근데 이 값은 또 너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값의 사이즈를 바꿔주기 위해 어치빗 리절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용되는 내용은 불러온 토탈의 정보고요, 거기에 배율을 우리가 파라미터로 고쳐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이곳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보세요. 플롯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다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곳에 리절트라는 값이 생겼죠. 이곳의 값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리절트의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스캐터에 한번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어치빗 랭글 이름을 바꿔줄게요. 다시 이번엔 S2로 하겠습니다. 자, 스캐터에 이곳 주소를 바꿔주면 되겠죠. S2가 될 거고요, 토탈 값이 아니라 리절트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써주시면 되고요. 자, 스캐터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릴렉스 이더레이션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플레이를 누르면 카브에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곳에다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요, 자, 달러 프레임이라 써주고요. 그러면 현재 프레임의 정보를 이곳에 불러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1을 불러오면 이미 최종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0.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러온 달러 프레임에 나누기 2를 해줘야겠죠. 자, 근데 이것도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 나누기 한 20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 프레임이 돼서야 1이 되기 때문에 1부터 200 프레임까지 점점 숫자가 증가하면서 0번 포인트의 애니메이션이 생성될 거예요. 자, 우선 0번 포인트의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포인트 사이즈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 우리가 불러온 토탈 값을 바탕으로 포지션 Y 값이 변하고 있고, 이 밑에서는 리절트의 값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둔 스캐터의 결과를 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사이즈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포인트 사이즈를 줄일게요. 자, 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멀티플라이 값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더 줄인 상태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멀티플라이 값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변하는 게 보이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 그래프로 만들어둔 걸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지점 밑에 애드노드 밑에 뭔가 좀 꾸며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불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0으로서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부터죠. 이 부분을 떼어내어 주도록 할게요. 자, 블라스트 노드를 이용할 거고요. 자, 포인트 넘버를 확인해보면 0, 1, 2, 3 쌓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고요. 이곳에 포인트에 0, 1, 2, 3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0, 1, 2, 3이 떨어지고, 자, 첫 입력 값인 이 값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결과에 카브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포인트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볼게요. 첫 시작 지점에 최상단부터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고래님께서 원했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스캐터의 점의 개수로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예제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또 이 엑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또 어떤 그래프가 떠오르나요? 막대 그래프가 떠오르죠. 자,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자,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변하는 것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애드 노드 꺼내주고요. 그리고 애드 노드를 2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머지로 묶어 줄 건데요. 자, 포인트를 생성해 주고요. 자, 우선은 보이지 않는데 두 번째로 들어온 점, 이 점의 높이 값을 1로 우선 써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곳에 0과 1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밑에 애드 노드를 붙여주신다면 여기에서 폴리곤에서 바이 그룹으로 선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곳에 높이 값을 1로 써줬는데요. 이 값이 변한다면 이렇게 높이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겠죠. 자, 이 값에 여기서 만든 리절트 값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포인트 펑션 이용할 거고요. 자, 이곳에 값을 입력해 볼게요. 포인트 입력해 주시고 닷다 슬래시 이름이 뭐였죠? SE 그리고 0번 포인트에서 부를 건데 어떤 정보를 부를 거죠? 리절트죠. 그리고 리절트에는 몇 개의 정보가 있죠? 한 개의 정보만 있기 때문에 0을 써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길이가 엄청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멀티플라이 값을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너무 크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점의 위치가 잘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리절트의 결과가 6.73444가 되면서 이곳에 들어온 점의 Y 높이도 잘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플레이를 해주면 이 높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선의 길이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폴리 와이어를 달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디비전 값을 좀 올려줄게요. 원처럼요. 그리고 두께를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만큼 키우도록 할게요.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시간에 따라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드린 D 자료를 활용해서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그래프가 직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도 조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새로 지오메트리 하나 꺼내주도록 할게요. 지오메트리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3개니까 3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주시고요. 테이블 임포트 파일에서 자, D번 자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임시로 A라는 어치비빗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치비빗 랭스를 늘려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취하고 싶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은 연도에 대한 부분이죠.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토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일반부, 베이직부고요. 베이직부고요. 이 부분이 총각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건 앵글로 이름을 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이 두 값을 더하면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토탈로서 바로 이용을 해도 되지만 자, 일반무와 총각무만 가지고 이 값을 얻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워주시고요. 새로 만들게요. 자, 지금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곳의 이름을 일반부는 베이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치비빗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먼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총각무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어치비빗 랭스는 둘 다 1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불러와야 되는데 자, 지금 이곳에 콜럼 넘버가 0이기 때문에 연도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자, 몇 번째 정보를 불러오면 될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가 일반부에 대한 정보고 다섯 번째가 건 앵글이죠. 자, 건 앵글은 다섯 번째니까 5 쓰면 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자, 건 앵글은 다섯 번째니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가 아니라 4를 쓰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1072 잘 불러왔는지 볼게요. 자, 1072 잘 불러졌고요. 자, 베이직은 이거보다 하나 더 빠른 3을 써주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요 없는 정보를 먼저 제거해주고 할게요. 블라스트도 꺼내주시고요. 자, 보시면 0번부터 3번까지의 점을 지워줘도 상관없겠죠. 이곳에 내용이 없으니까요. 자, 포인트로 선택해주시고 자, 아까는 0, 1, 2, 3 이렇게 썼는데요. 0, 슬래시 3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가 없는 점은 지워져서 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 정보를 가공해서 우선은 선 그래프로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자, 우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선 그래프를 만들어줄 건데요. 자, 이번에는 아까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방식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까의 방식만 정답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받은 정보를 아까는 하나씩 이렇게 밀어서 선을 만들었었죠. 자, 그러면 전체 길이가 쭉 길어지게 될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냐면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선에 이곳에서 이용하고 싶은 데이터의 개수만큼 간격을 나눠주고요. 이 값들의 y값 정보를 줄 예정입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한번 훈련 차원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add 노드 꺼내주고요. 두 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생성해 줄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점이 될 이 add 노드의 x값은 1로 우선 써둘게요. 그리고 머지로 이어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0, 1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add 노드를 붙여주셔서 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바이 그룹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데이터의 정보는 몇 개죠? 총 20개죠. 자, 인포를 확인하시면 점이 20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사이에 총 20개로 쪼개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드를 이용하면 될까요? 자, 이때 이용할 노드는 리샘플 노드입니다. 자, 리샘플 노드를 연결해 주고요. 자, 우선은 디폴트 상태에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포인트가 11개가 생성되었고 어떤 걸 기준으로 나눠주냐면요. 길이 0.1을 기준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우리는 길이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개수로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총 20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응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곳에 20을 쓰면 될까요? 자, 우선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20을 써준다면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21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20개의 데이터를 이곳에 넣어줄 때 딱 떨어지지 않겠죠? 자, 이곳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합니다. 총 19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간단한 설명이니까 빨리 할게요. 자, 총 3칸으로 나눈다고 치면 점은 4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총 3개를 쓰고 싶다면 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이때 이곳에 y값에 베이직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주고 싶고 또 하나는 건 앵글에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어트리뷰트를 옮겨줄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 이용할 노드는 어트리뷰트 카피입니다. 자, 한번 붙여볼 건데요. 어트리뷰트 카피라는 노드를 꺼내주고요. 자, 제가 점의 개수를 맞춘 이유는 점의 개수가 맞아야 0번 포인트에 여기에 있는 0번 어트리뷰트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받은 데이터가 메인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어트리뷰트이 넘어왔나요? 아니죠. 이곳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옮기는 거고요. 우리가 옮기고 싶은 내용은 베이직입니다. 이곳에 베이직을 써주도록 할게요. 자, 베이직을 써주면 이곳에 있던 베이직에 대한 데이터가 리샘플에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값을 포지션 y 값에 넣어주면 되겠죠?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랭글 꺼내주고요. 자, 어트리뷰트 p.y는 어트리뷰트 베이직. 자, 클릭해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자, 또 사라졌죠?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이 뒤에 곱하기 채널 플롯 자, 파라미터를 만들어줄 건데요. 자, 이번에는 2개 만들게요. 곱하기 채널 플롯 2개 곱해줄 건데요. 하나는 단위를 낮춰줄 수 있도록 뭐 0.1을 곱해준다든지 0.001을 곱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이쪽은 상수인 예를 들어서 뭐 3, 4, 2.7 이런 식의 숫자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쪽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파라미터가 생성될 거예요. 자, 2개의 파라미터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둘 다 0이기 때문에 p.y의 값이 0으로 된 거예요. 우선은 1로 두고요. 자,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있죠. a의 값에서는 0.0001로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데 b에서는 세부적인 수치를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멀티플라이를 2개로 두고 하니까 좀 편하겠죠?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래프를 만들어 줄 건데 어떤 그래프냐면요. 건 앵글에 대한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롭게 노드를 꺼내지 않고 우리가 잘 만들어 둔 시스템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내용을 조금 수정해 줄게요.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V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보시면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베이직의 정보가 아니라 건 앵글을 받아오면 되겠죠. 자,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노드의 어트리뷰트 네임을 건 앵글로 바꾸겠습니다. 건 앵글에 대한 데이터가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트리뷰트 앵글에서도 어트리뷰트 베이직이 아니죠. 건 앵글로 바꿔줘야 합니다. 건 앵글 써주시면 자, 그래프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퍼스펙티브 뷰 말고요. 프론트 뷰로 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이 결과는 총 3개의 그래프가 있죠. 하나는 이 녀석이 건 앵글이고요. 이 녀석이 베이직이고 이 녀석이 토탈입니다. 우리는 토탈의 값을 알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지점을 구해주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작업하던 지오메트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요. 이번에도 어트리뷰트 카피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카피 노드를 꺼내주고요. 리샘플 노드를 먼저 연결해 주고 두 번째 인풋셋은 우리가 불러오고 싶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블라스트 노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곳에 뭐 건 앵글이든 베이직이든 하나만 썼었죠. 두 가지를 동시에 써보도록 할게요. 베이직, 건 앵글.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두 어트리뷰트를 더해준다면 토탈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어트리뷰트 앵글을 만들어서 자, 이곳에 어트리뷰트 토탈을 정의 내려줄게요.
어트리뷰트 토탈은 어트리뷰트 베이직 더하기 어트리뷰트 건 앵글. 자, 결과를 보시면 토탈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어트리뷰트 p y는 어트리뷰트 토탈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그러면 또 값이 또 엄청 커져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있던 수식을 좀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붙여넣고요. 이 뒤만 옮겨 적을게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파라미터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에 대한 값도 복사를 해볼게요. 자,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그래프가 더해져서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세 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뭘 하려고 하냐면요, 보시면 여기에 디테일하게 약간의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곳에 있는 이 노이즈를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해볼 건데요. 먼저는 세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래프에서 작업을 잘 마친 다음에 그 시스템을 다른 그래프에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무에 대한 그래프를 손을 봐줄 건데요. 자, 우선은 널 노드를 붙여서 이 밑을 기준으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노이즈의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샘플 노드로 간격들을 조금 더 나눠줄 예정입니다. 자, 리샘플 노드를 꺼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간격의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길이로서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지금 0.1로 만약에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보이는 이 결과가 있는 거고요. 0.03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길이가 다 도합 10이라고 가정한다면 300개의 포인트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건 앵글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건 앵글에 작용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길이가 긴가요? 이 길이가 긴가요? 자, 일반 무로 되어 있는 베이직에 대한 내용이 훨씬 길이가 길죠. 그렇기 때문에 리샘플에서 랭스로 얻은 결과의 포인트 개수가 다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일반 무를 리샘플로 잘랐을 때는 포인트가 64개가 나왔는데요, 총각무 같은 경우에는 36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제가 어떤 걸 하려고 했었냐면요, 앞에서 만들었던 결과 이 세 가지를, 이 결과와 이 결과, 이 결과를 블렌드 쉐입 노드를 이용해서 결과가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블렌드 쉐입을 할 때 포인트의 개수가 다르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용할 리샘플에서는 메소드에서 완전히 길이로 하는 게 아니라, 자, X를 기준으로 X 기준 랭스가 0.03만큼씩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볼게요. 자, 보시면 이 길이는 0.03으로 동일한데 높이의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불편한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앞으로 블렌드 쉐입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총각무에 대한 내용도 이 리샘플 결과를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34개의 점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노이즈 작업을 한다면 블렌드 쉐입을 썼을 때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높은 값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0.3으로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 결과에서도 잘 쪼개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어트리뷰트 밥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밥 꺼내주고요. 연결해주시고, 자, 노이즈를 줄 건데요, 노이즈를 이 점을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자, X축 방향과 G축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원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겠죠. 우리는 Y에 대한 값만 노이즈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add 노드를 꺼내주고요. 자, 포지션의 정보를 넣어준 다음에, 자, 다시 포지션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vector to
플롯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포지션의 정보에서 이제 플롯의 각각의 정보로 뽑아내준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정보는 X가 될 거고 Y, G가 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터뷸런트 노이즈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 값을 포지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의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1차원의 노이즈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다시 플로트 벡터로 묶어줄게요. 자, 이번에도 Y 값에 넣어줘야겠죠? 자, 지금 X와 G에 대해서는 연결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X와 G에 대해서는 0이 될 거고요. Y 값만 노이즈가 생긴 상태입니다. 이 벡터의 정보를 add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결과보다 너무 많이 위치가 변했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이 안에서 터뷸런트 노이즈의 값들을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앰플리튜드를 좀 낮춰줄게요. 자, 앰플리튜드가 0이면 원본과 일치하게 될 거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0.1로 해둘게요. 0.05로 할게요. 자, 그리고 프리퀀시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프리퀀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자글자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가까이서 볼게요. 자, 앰플리튜드 살짝 올렸습니다.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자글자글한 효과가 나오고요. 프리퀀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 폭이 넓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좋습니다. 자글자글한 효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드도 낮추도록 할게요. 대신 러프니스를 좀 올릴게요. 0.03으로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과 노이즈가 먹은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어치뷰 밥을 복사해서 총각무에 대한 데이터에도 붙여 넣어줄게요. 자, 보시면 이 결과와 이 결과를 얻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같았으면 이 내용을 토탈에 이어서 붙여줄 건데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더해진 값이 아니라 이 값에 임으로 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값을 가지고 다시 토탈 그래프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 두 자료를 가지고 토탈 그래프를 만들어 줄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자, 이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값에 y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어치뷰 랭글 활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치뷰 랭글을 우선은 건 앵글 쪽에 붙여줄게요. 그리고 어치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플롯 어치뷰 k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값은 어치뷰 p.y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p.y의 값을 k에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곳에 여기에 있는 k 값을 가져가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치뷰 copy 이용하면 되겠죠. 자, 어치뷰 copy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k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이곳에 y의 값이 k 어치뷰로 저장이 되었고 이곳에 불러진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p.y에 더해진다면 올라가 있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치뷰 랭글 이어주시고요. 어치뷰 p.y는 앞으로 어치뷰 p.y 더하기 어치뷰 k.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올라갔죠. 여기에 있는 값만큼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 결과는 옆으로 빼둘게요. 그리고 머지로 3개의 결과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어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노이즈의 오프셋이 똑같기 때문에 너무 동일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어치뷰 밥에서 터뷸런트 노이즈의 오프셋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둔 이 세 그래프에 포인트 애니메이션을 줘서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을 어딘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 아까 했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이 위에 선을 따라 움직이는 포인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반복이에요. 금방 작업합니다, 이건. 자, 널 꺼내주고요. 붙여주고.
각각의 내용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밑을 기준으로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일반무에 대한 내용으로 작업을 할게요. 자, 포인트의 넘버를 보시면 이쪽 끝에 있는 게 0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카브 노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카브 노드를 연결해 주시면, 자, 이곳에 퍼스트 U 값이 움직임에 따라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이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때 0번 포인트를 떼어내어 준다면 이 점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될 거예요. 자, 블라스트 노드를 꺼낼게요. 여기 0번 써주시고 포인트 딜리트 던 셀렉티드 해줄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면 카브의 값이 바뀌면서 포인트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볼게요. 퍼스트 뷰에서 24프레임에 0, 120프레임에 0.99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곳에 정확한 1을 넣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1을 넣어버리면 포인트가 사라져버립니다. 자, 1로 한번 가볼게요.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라졌죠. 자, 이러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0.99까지만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24프레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포인트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기준이 된 선은 이 선이고요. 이 선 위에서 포인트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동일한 내용 밑에 붙여볼게요. 자, 이쪽에 연결해주고 이쪽에 연결해주고 머지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3개의 점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동함에 따라 자, 높이가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X축의 위치가 다 똑같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앞에서 리샘플을 할 때 even X 세그먼트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높이에 따라 스캐터의 점의 개수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저라면 여기에 있는 결과의 노드의 이름을 바꿔줄 거고요. 포인트 펑션을 이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캐터에, 자, 위에 연결된 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1번무 베이직, 이것이 총각무, 이것이 토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스캐터에 포인트 펑션을 이용할 건데 주소는 다타 슬래시 베이직에 관련된 내용이고 0번 점에서 어떤 결과냐면 포지션에 Y값이니까 첫 번째 정보, 이렇게도 이용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아쉽다면 어치뷰트 랭글을 밑에 달아주고 여기에서 어치뷰트 리설트 베이직 플로 어치뷰트 리설트 베이직은 어치뷰트 p.y 곱하기 채널 플롯 월트 해주시고 파라미터 만드신 다음에 원하는 만큼 배율을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설트 베이직이란 값에 새로운 값이 생겼죠. 이 값을 여기에 불러와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도 이름을 바꿔야겠죠. 월트 b라고 쓰고 포인트 펑션에서 이곳에 다타 슬래시 월트 b에 0번 점에 어떤 정보였죠? 리절트 b였네요. 자, 리절트 b, 그리고 정보가 한 개 있기 때문에 0 써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자, 이곳에 들어간 이 값은 36인데 여기에서 RB 값에 반올림 된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는 게 보이시죠? 자, 처음이 가장 높을 거고요. 점점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가 질문자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익숙해진다면 만들어 볼 법한 좋은 예제들이 더 있답니다. 몇 가지를 더 준비했었는데요. 지금 제 스케줄상 바로 설명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다루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걸 보고 나니 불가능할 것 같답니다. 그 예제는 연습 문제로 따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시간 끈 거에 비해 너무 기본 내용만 다룬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많이 늦었어요.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들은 모든 랭글러 여러분, 만약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오늘도 역시 당근을 요란하게 흔들어주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후디니 학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